뉴욕 일원은 어제까지 이틀간 화씨 9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친인척 비리 문제로 도마에 오른 제임스 로튼도 팰리세이즈 팍 시장의 아들이 교감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맨하탄 허드슨 강까지 이어지는 7번 전철의 연장선이 9월 13일 개통됩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32년 전 뉴욕 한인회관 매입 시 의혹이 있었다며 강익조 전 회장의 착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빌딩 매각 추진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은 어제까지 이틀간 화씨 9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다는 이야기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무더위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곳곳에서는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지난 19일 맨하튼 센트럴파크의 최고 기온은 화씨 93도까지 올라가면서 올해 들어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20일에도 화씨 93도의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뉴욕시 곳곳에 2만 가구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9,000가구는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는 20일 오후 6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시 5개 보로에서 500개의 쿨링 센터를 가동했습니다. 수영장 개장 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90도를 상회했습니다. 당국은 열사병 등 여름철 고온 관련 질병이나 사고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외부 노출을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같은 도시는 사회 기반 시설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금속 등으로 만들어져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평균 10도 정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의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마이클 폴라라 펠팍 민주당 위원장 간의 파워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자신의 아들을 초등학교 교감으로 앉히려다가 폴라타 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로튼도 시장의 아들이 교감 공모에서 탈락하면서 향후 두 사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로튼도 시장의 아들인 앤소니 로튼도는 지난 2008년부터 팰리세이즈 팍 린드버그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감이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두고 로튼도 시장은 자신의 아들을 교감으로 만들어줄 것을 마이클 폴라타 위원장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라타 위원장이 시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격이 불충분한 30세 교사를 교감으로 앉힐 수 없다고 반대를 하고 나서자 두 사람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폴라타 위원장이 제기한 자신의 아들의 자격 문제에 대해 교감직에 오르지 못할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로튼도 시장의 아들이 교감 공모 최종 후보군에 들지 못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두 사람의 마찰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폴라타 위원장이 추진하는 로튼도 시장 탄핵 카드가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지, 만약 탄핵이 현실화되면 한인 시장 탄생이 가능할지,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팍에 앞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맨하탄 허드슨 강까지 이어지는 7번 전철의 연장선이 드디어 올 9월 13일 개통됩니다. 종착역인 맨하탄 34가와 11번가 인근에서는 고층 주상 복합단지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0일 열린 회의에서 맨하탄 서쪽 허드슨강 인근까지 연결되는 7번 전철의 운행 서비스를 오는 9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선 개통으로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릿에서 맨하탄행 7번 전철을 타는 승객들은 제이콥 제비츠 센터가 있는 맨하탄 34가 11번가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애초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2011년 7번 전철 연장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201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차질로 올 2월로 한 차례 연기했고 이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또다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이유로 6, 7월로 미룬 바 있습니다. 한편 맨하탄행 7번 전철의 새로운 종착역이 될 34가 11번가 인근에는 대형 재개발 공사인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75층에 달하는 고층 콘도와 공립학교, 쇼핑몰 등을 포함한 주상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 뉴욕 한인회는 내분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32년 전 뉴욕 한인회관 매입 시 의혹이 있다며 들고 나섰는데요. 당시 강익조 전 회장의 공금 착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회장은 명예훼손으로 법적 소송을 하겠다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측 뉴욕 한인회는 최근 32년 전 뉴욕 한인회관 매입 당시 강익조 전 회장의 공금 착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승기 회장 측의 뉴욕 한인회관 진실규명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익조 전 회장은 1983년 뉴욕 한인회관 매입 당시 처음에는 매입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계약서를 공개하는 등 회관 매입을 불투명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히 당시 시세를 감안하면 시가보다 50만 달러 이상을 비싸게 주고 회관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강 전 회장의 착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익조 전 회장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즉각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또 민승기 회장이 회관 장기 리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확고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빌딩 매각 추진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빌딩 앞 눈길에서 넘어진 중국계 주민이 소송을 건대다 최근 보험사로부터 해지 통보까지 받으면서 빌딩 매각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빌딩 매각 추진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최영태 공동운영위원장은 최근 주택보험회사가 보험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며 지금 빌딩을 매각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빌딩 앞 눈길에서 넘어진 중국계 주민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바람에 빌딩을 매각한다 해도 배상금을 물어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최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매각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우선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최근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물의 용도가 1가구 주택이 아닌 8가구라는 이유로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보험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커뮤니티 센터 측의 설명입니다. 최 위원장은 소송이 시작되면 최소 2년 정도는 매각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오는 23일 임원 이사회에서 매각 중단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노동국장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임금위원회는 22일 패스트푸드 업체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리오 무솔리노 뉴욕주 노동국장도 이 권고안에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주의회 승인 없이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패스트푸드 업주는 상당수의 오너들이 임금 인상 때문에 사업체를 닫아야 할지 모른다며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임금 인상이 시행될 경우에는 종업원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8달러 75센트에서 올해 말에는 9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퀸즈 베이사이드 지역 26학군의 3개 고등학교가 우수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세 학교는 특수 목적어에 뒤지지 않는 졸업률과 학업 성취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20일 뉴욕시의 공립교 환경과 성취도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6학군의 베이사이드, 벤자민 카도조, 프랜시스 루이스 학교는 9학년과 10학년생의 졸업학점 취득률이 평균 90%를 넘었습니다. 세 학교는 뉴욕시와 보로 평균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각 학교의 9학년생 졸업학점 취득률은 각각 97%, 87%, 93%였고 10학년의 학점 취득률은 각각 91%, 83%, 90%였습니다.
이들 학교의 4년 내 졸업률은 각각 91%, 84%, 86%를 기록하면서 시평균 68%와 보로 평균 71%를 훌쩍 넘었습니다. 과목별 리전트 시험 통과 가능성과 성적 개선 현황 점수에서도 3개교 모두 영어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학은 베이사이드와 카도조가 우수를 받았고 프랜시스 루이스 고는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 6개월 내 대학 진학률을 보면 베이사이드가 79%로 3개교 중 가장 높았고 카도조와 프랜시스 루이스는 각각 76%와 7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병원과 의사별 수술 성적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제는 의사 개개인의 수술과 재수술, 합병증 환자 수도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탐사보도 언론인 프로퍼블리카는 최근 전국 병원과 의사별 수술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성적표에는 전국 병원 3,575곳, 의사 16,827명을 대상으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재수술한 환자 비율 등이 수록됐습니다. 분석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수술을 받았던 230만 명 환자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고 수술 분야는 무릎과 엉덩이 관절 교체, 척추 융합술 등 환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수술 가운데 가장 흔한 8개를 선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주에서는 척추 융합술의 경우 합병증 환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술을 제공한 39개 병원 가운데 31%에 달하는 12곳에서 합병증 환자 비율이 평균 이상인 의사가 1명 이상 있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무릎 관절 교체술의 합병증 환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술을 제공한 병원 60곳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34곳에서 합병증 환자 비율이 평균 이상인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밖에 의사 개개인의 수술 및 재수술, 합병증 환자 수 등은 프로퍼블리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뉴욕시의 식당이나 델리 등에서는 스티로폼 재질의 용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주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요. 천여 명의 업주들이 이 조례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면서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부터 뉴욕시의 식당과 델리 등에서는 스티로폼 재질의 용기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식당 행동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조례의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천여 명의 업주가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 참가자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벌금이 부과되는 이 조례가 요식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이 이번 조례 시행으로 자신의 공약이었던 소상인 지원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식당행동연합과 스티로폼 제조업체 및 재활용업체들은 또 앞선 지난 5월에는 드블라지오 시장과 캐서린 가르시아 청소국장 등을 상대로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시행 조례에 대한 소송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내린 폭우로 남가주 곳곳은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됐지만 각종 크고 작은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폭우로 넘쳐난 물이 도로 위로 무섭게 쏟아집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차량도 여러 대 보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내린 폭우로 LA 카운티 북쪽 인랜드 엠파이어와 모레노밸리 지역 주택가에 물이 도로 위로 차오르면서 일부 주택이 잠기는 등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샌디에고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역시 폭우와 천둥 번개로 나무와 전기선이 절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I've worked here for almost 17 years, but never to the point where it got this high and coming over the road and almost into the trailer parks. 어제 오후 5시쯤 팜스프링스 지역 10번 프리웨이에서는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사가 고립됐다 구조됐으며 10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 양방향의 차량 통행이 모두 차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번 폭우로 LA 지역에서는 1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밤 남가주 해안가에 비 내릴 확률은 30%며 LA 지역에 소나기 내릴 확률 역시 30%에 이른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한편 이번 폭우는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엘니뇨 현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폭우 뒤 습하고 더운 날씨는 멕시코 남쪽에 머물고 있는 허리케인 돌로레스의 영향이 큰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LA 한인회는 한국의 여야 의원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밖에 스페셜 올림픽 기간에도 한국 정치인들이 LA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LA에서 열립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을 초청해 한인들과 만나는 포럼이 개최됩니다. 여당에서는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 의원이 LA를 찾습니다. 여당 국회의원하고 또 야당 국회의원 이렇게 모시고 우리 재외 정책 포럼에 대해서 토의하는 게 처음 시도되는 거고 또 저희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이날 포럼은 재외동포 정책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인들과 만나게 되며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공간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서면으로 양당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이번에 우리가 합의를 받아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는 23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리는 포럼은 한인타운 생명찬 교회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직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이번 주말 LA에서 열리는 스페셜 올림픽에 참석을 위해 LA에 옵니다. 이 밖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는 27일부터 한국전 정전 62주년을 맞아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오는 31일 LA에 도착해 다음 날 한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요즘 중국 해변에서는 은행 강도나 쓸 법한 복면을 쓰는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에 효과 만점이라서 휴가지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디자인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의 한 해변. 바다에 들어가기 전 여성들이 복면을 하나씩 뒤집었습니다. 하얀색, 분홍색 등 단색의 평범한 것부터 복잡한 무늬까지 디자인도 다양합니다. 중국 전통 연극인 경극 가면 모양도 있습니다. 一个是对人就是有一个保护作用，然后就是它跟中国的那个传统文化结合在一起，就是这个想法很好。 은행 강도의 복면처럼 보이지만 정식 이름은 얼굴에 쓰는 수영복이란 뜻의 페이스키니. 유난히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 대유행입니다. 최근에는 자외선을 더 완벽하게 차단하는 복면과 상체가 붙어있는 일체형까지 나왔습니다. 眼基尼呢还防晒，这儿个店呢是正宗的店，我坐公交车1个多小时来的。 페이스키니가 처음 등장한 몇 년 전만 해도 우스꽝스럽고 흉측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지난해 뉴욕 패션 잡지에 페이스키니를 착용한 모델 화보가 실릴 정도로 어엿한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주민들의 휘발유값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교통기금 고갈에 따른 새로운 재원 마련을 위해 유류세를 갤런당 4센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휘발유 1갤런당 세금은 주세 18.4센트와 연방세 18.4센트를 합쳐 총 36.8센트로 늘어납니다. 11월로 예정됐던 북부 뉴저지 카지노 허가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보류됐습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북부 뉴저지에 최대 3곳까지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헌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니 의장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더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퀸즈 칼리지를 비롯한 뉴욕주 내 37개 대학에 연방 보조금을 배정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과 각 대학의 연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968개 대학에 총 2억 7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퀸즈 칼리지 22만 달러, 요크 칼리지 24만 6천 달러 등 총 37개 대학에
1,026만 4,090달러가 지원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직원 1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리셉셔니스트로 미국 취업의 결격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 리셉션이나 사무 보조 업무에 경험이 있으면 우대하고 한국어와 영어 등 이중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근무는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지원은 이달 31일까지 뉴욕 한국문화원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바람이 불고 습도도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